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오늘도 고시원 킹님 모시고 고시원의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창업 비용을 생각하시잖아요. 얼마 정도 생각하시나요? 네, 사람에 따라서 이제 1억, 또 2억, 또 3억 다양한데 이 돈으로 어느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할 점도 있거든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은 이 고시원 창업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고정관념, 사고를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먼저 주제를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요. 고정관념이 있나 보죠,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1억대에 대한 매물을, 뭐 2억대에 대한 매물, 3억대에 대한 매물을 이제 보신 분들은 현실이랑 좀 타협이 될 텐데, 네. 아직 보지 않았고,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도, 아, 나 고시원 창업에 관심이 생겼네, 라고 하시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에 더 치중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틀을 좀 깨드리고, 그 다음에 좀 창업에 진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같이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시원 시장에는 1억대로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아요. 그래요. 네.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문의가 오는 것도 그렇고, 실제 이제 뭐 제가 알고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도 가장 창업을 많이 하려고 금액을 생각하시는 게 1억대예요. 1억대. 네. 근데 1억에 이제 고시원이 이제 수익이 30%면 네. 300 정도 수익이 나면 그럼 2억이면 600이고 3억이면 900이 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가 비례해서 수입이 늘어나나요? 물론 이제 1억대와 3억대에 대한 부분이 수익 구조가 더 좋은 매물, 반개수가 더 많은 걸 택할 거기 때문에 수익적으로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근데 그래요?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1억대 300, 2억대 600, 3억대 900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금액이 2억대로 가면 시설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손을 댈 게 덜하구나. 덜하다. 네, 1억대는 지금 현재 무조건 인수하시면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시설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다는 거네. 그렇죠. 예, 오래 전에 지었고 또 운영도 했으니까 손을 대야 되는데, 그럼 3억대는 시설이 전 원장님이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다 해놓은 깨끗한 시설을 보게 될 거예요. 네. 그럼 그만큼에 대한 권리금을 주고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1억대와 2억대와 3억대는 분명히 다르고 1억대로 창업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다. 결국은 이제 금액대가 올라갈수록 네. 창업자가 좀 편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할 일이 줄어들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1억대에 나오는 물건들은 손댈 게 많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할 수는 있고 또 수익률도 좋지만 그 정도 각오는 해야 된다. 네. 편하지는 않다라는 걸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한번 좀 보게 되면요. 나는 자본금이 1억인데 혹시 화면에 보이는 이런 고시원을 상상하지는 않으시는지. 여기 무슨 호텔 같아요. 네. 호텔. 신소방이라고 이제 복도가 1.5고 네. 그 다음에 뭐 방화문에 도어락까지 다 돼 있고 깨끗한데, 네. 나는 자본이 1억인데 내가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고시원을 생각을 했다면 한번 1억대로 매물을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1억대로 볼 수 있는 매물이 이 정도고 네. 왜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자본금이 나는 3억이 있다. 네. 이렇게 문의가 오신 분이 있어요. 매일 새벽 저를 만나실 분은 요 아래 댓글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3억대로 있다고 해도 3억을 다 쓸 용기가 있느냐, 그렇죠. 그 부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3억이 있으시면 보통 보증금이 5천이고 2억 5천이 권리금입니다. 그럼 내가 회수를 못하는 돈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 너무 비싸네, 이렇게 바로 생각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 3억이 아니라 그 중에 권리금이 2억 5천이라고 하면 나중에 회수를 못하면 그냥 날리는 돈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러겠네요. 그걸 또 알면 선택 못 하시겠네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1억대에 대한 부분으로 일단 고시원이 이런 고시원을 생각하신다면 한번 직접 매물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창업하신 분들은 이제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실제로 매물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럼 이제 1억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1억대의 방 컨디션, 거기에 매물을 보러 가서 내가 방을 열어서 봤을 때 화면에 보시는 방이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데면 말씀드린 것처럼 1억대가 아니라 2억대나 3억대겠죠. 그러니까 1억대에 대한 부분은 내가 지금 고시원에 되어 있는 방을 뭐 상부장, 하부장 그런 것들을 다 털어서 정리하고 도배 장판도 새로 하고 집기나 이불이나 이런 것들 깨끗하게 놓고 새로 내가 살고 싶은 방으로 바꾸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비용이 대략 얼마에서 얼마 정도
케바케겠지만 얼마 뭐 정도 한 방에 꾸미는 부분이 말씀대로 이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도배 장판 했을 때 뭐 한 30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한 방에. 네. 네네. 그리고 뭐 집기나 이런 것들 같이 세팅하면 한 4, 50 사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넉넉하게 50 잡으면 네. 방이 20개면 네. 1,000만 원이네. 그 정도가 되죠. 근데 이제 모든 방을 꾸미는 건 아니고 또 홍보 자료가 필요한 사진을 꾸미는 거니까 일부가. 기존에 있는 분들 방은 어차피 내보내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장기 입주자분들은 두고 나가는 방들을 좀 더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시원을 임장하다 보면 네. 가용 금액에 맞는 매물 현실하고 마주치게 돼요. 네, 지금 여기는 되게 어두컴컴한 게 좀 그러네요. 저녁이 아니에요. 낮 2시입니다. 네. 복도도 좁고. 네. 여기 진짜 음침하네요. 네, 나무 문으로 또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제 입장에서도 고시원을 이제 보러 다닐 땐 이렇게 마주하게 됐고, 저는 이 매물을 인수했어요. 그래요, 실제로. 네, 네. 그래도 올 원룸이라고 해서 인수해서 경험을 쌓았는데 1억대에 대한 부분을 보다 보면 물론 이제 좀 저 같은 경우는 좋지 않은 컨디션의 고시원을 처음 인수했지만 이제 이런 상태에 대한 고시원도 보실 수도 있고 좀 더 좋은 것도 볼 수 있겠지만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억대에서는 이제 저 정도 컨디션인 거를 마음을 딱 잡고 가서 보셔야 네. 놀라지 않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제 뭐 이렇게 고시원을 한 번도 생활해 보지 않았던 분들은 아파트에 생활하다 고시원 가서 그 환경을 보면 네. 헉 그러거든요. 본인이 살진 않지만 이렇게 여기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음은 이제 운영자의 손을 거쳐야 된다. 이제 고정관념을 좀 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실제 컨설팅한 분의 비포 애프터입니다. 네. 왼쪽을 보시면 이제 일반 고시원 복도처럼 그러네요. 보이게 될 거고요. 그거를 이 원장님이 실제 인테리어를 해서 오른쪽처럼 바꿔놨어요. 환해졌네요. 똑같은 곳이에요. 다른 곳이 아니고 똑같은 곳인데 문에 뭐 시트지 도어락도 바꾸고 뭐 등도 바꿨을 거고 바닥에 데코 타일도 바꿨고 그러게요. 이런 부분들이 내 운영자의 손을 거치면서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고시원에 방을 찾는 사람이라면 복도 공간을 먼저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갔을 때. 그럼 다른 곳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요. 왼쪽에 있는 고시원을 살고 싶겠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고시원 살고 싶겠습니까? 뭐 100이면 100 다 오른쪽을 선택할 네. 것 같아요. 일단 밝고 환하고 네. 일단 이제 이 오시는 분들이 다 이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네. 여기까지 우울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밝은 게 만드는 게 참 보기 좋네요. 네, 요즘 고시원들이 이제 프리미엄화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예 처음부터 깨끗한 곳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손을 타면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인테리어 한 곳의 방이에요. 이게 실제로 고시원인가요? 네, 실제 고시원 방이에요. 지금 이제 원장님이 이쪽 뒤쪽 가서 이제 촬영을 하신 것 같은데 보시면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이케아 제품들로 보통 세팅을 많이 하죠. 가성비적으로 그러니까요. 네. 선반이랑 이제 상부장은 그대로 있는데 하부장만 철거하고 조그마한 책상을 놓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의자나 이런 거를 이제 아주 낡은 나무 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느낌을 좀 없앴고 조명이랑 데코 타일 요 정도만 바꿔도 고시원 느낌이 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조명 하나가 네. 조명 하나가 있고 없고가 또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아는 것만큼 이제 보인다고 이 고시원 매물을 보러 가서 방이 이렇게 생겼으면 난 이렇게 좀 바꿔봐야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셔야 돼요. 깨시고 딱 가져서 내가 봤을 때 변화할 수 있는 곳이구나. 내가 손을 댈 수 있는 곳이구나.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이제 자본에 따라서 고시원 매물을 보게 돼요. 네. 그러면 당연히 원룸을 하고 싶죠. 근데 좀 원룸들이 뭐 권리금 자체가 제가 코로나가 최상칠 때 고시원을 인수했거든요. 네. 저는 그 당시에도 1억 5천이 조금 넘는 돈을 주고 인수했어요. 권리금만. 권리금만. 네. 그래요? 근데 지금 뭐 권리금이 원룸이 뭐 반개수가 좀 많이 나온다 그러면 2억 5천. 그럼 보증금까지 하면 3억이고 넘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금액에 맞춰서 보게 되는데 미니룸은 좀 뭐 방이 안 찬다더라, 뭐 미니룸은 안 된다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원룸보다는 미니가 운영하기는 어려운 거 맞아요. 여기서 지금 원룸하고 미니룸이 시청자분들은 이해가 안 될 텐데 네네.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원룸 같은 경우는 방 안에 씻을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 것이고요. 화장실하고 그 샤워기? 네, 있고. 샤워 세면대가 있는 것이고 미니룸은 아예 없는 거예요. 공용을 써야 되는 거네요. 네, 여기 있는 공용을 거죠? 써야 되고 잠만 잘 수 있는데 그럼 미니룸도
당연히 오래됐겠죠. 네. 미니룸을 지은 지가 오래됐으니까요. 그럼 그 미니룸 보러 갔을 때, 아, 이것도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도움 되시라고 실제 미니룸 방을 하나, 그래요. 제 컨설팅 하신 분, 운영하는 고시원인데요. 미니룸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따뜻하다는 느낌이 좀 네, 들죠. 굉장히 포근하고 네. 따뜻하네. 방은 작지만 네. 아늑하네요. 네, 이런 부분들로, 아, 미니룸을 딱 변화할 수 있는, 이걸 바꿔야겠다. 그런 부분을 사고를 가지시고 진입하시면 충분히 창업하시는 데 도움 되실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좀만 신경 써서 이 작은 공간에 어떻게 하면 입실하신 분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연출하냐. 내가 사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좀 예쁘게 꾸미면, 물론 네. 이제 많은 돈을 투입하면 안 되겠죠, 방마다. 그러니까 가성비 높은 네. 인테리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고를 바꿔야 돈을 벌 수 있다. 1억대, 2억대, 3억대에 대한 매물 컨디션이 다르겠지만 가장 많이 창업을 하기 위해 자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1억대가 제일 많아요. 네. 1억대는 반드시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서 장사하시면 전 원장님보다 절대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변화하고 내 손을 닫고 하는 부분에 기존에 있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네. 새롭게 이렇게 도전해 보시면 고시원 창업에 대한 부분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이제 고시원 킹님 모시고 이제 고시원 창업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요. 물론 괜찮아요. 다른 더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은퇴자가 그래도 한 1억에서 2억대로 할 수 있는 창업 상품 중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괜찮죠. 그렇지만 또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또 창업 전에 모르고 했다가 이 지뢰밭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창업을 하기 전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고 나서도 운영을 잘 못해서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고시원 킹님 모시고 고시원 창업자분들이 하기 전에 장점 말고 단점을 찾아내서 그 단점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해결할까 그 점에 대해서 고시원 킹님 모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